자, 그 다음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본다면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는 1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증가하느냐. 자, 자유낙하하는 경우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로 가속 운동을 한다 했었어요. 이 중력 가속도는 얼마냐?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가속도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가속도는 초당 속도 변화량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따라서 1초마다 얼마씩 변하느냐? 9.8m per second씩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값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중력을 받아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무엇이라 하느냐? 방금 적었던 중력 가속도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는 무엇이냐?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해볼 건데, 자,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물체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자유낙하한다. 그러면 여기 공이 있어요. 이 공이 1초 뒤에 1. 자, 선생님이 한번 동일하게 해봅시다. 붙여넣기 하고, 자, 1초 뒤에는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붙여넣으면 2초 뒤에, 자, 그 다음 3초 뒤에, 자, 또 4초 뒤에, 요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거리의 비가 어떻게 되냐? 1초 간격이라면 1대 3대 5대 7대 9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홀수의 비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있느냐? 이 친구를 만약에 이 친구를 이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어떤 V라는 속력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V라는 속력으로 던지게 되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요. 수평 방향은 힘이 0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냐? 너무 굴래요. 자, 힘이 0이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뭐냐? 가속도 A가 0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라니까,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무엇이 되느냐? 일정한 거리를, 같은 시간이면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특정 위치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수평 방향으로. 그럼 또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냐? 일정한 시간 간격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일정 거리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요 거리 비가 같잖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1초, 2초, 3초, 4초였고,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수평으로 일정하게 이동하는 거는 1초, 2초, 3초, 4초였다, 그죠? 자, 그러면 이 1초와 1초가 만나는 요 지점에 하나, 2초와 2초가 만나는 여기 있는 요 지점에 하나, 3초와 3초가 만나는 지점에 공이 오고, 4초와 4초가 만나는 지점, 여기에 공이 오게 돼요. 그럼 이 공은 어떻게 되냐? 실제로 이렇게 쭉 직선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휘어지는 포물선의 형태를, 이 친구는 뭐냐면 포물선의 형태를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게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자,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킨다면 어떻게 되냐? 얘들은 바닥에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래쪽 연직 방향으로는 뭐가 있느냐?
중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연낙하하는 물체 같은 경우는 중력에 의해서 연직 방향으로는 가속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을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수평 방향은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연직 방향은 중력이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얘는 중력 가속도에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실제로 연직 방향의 이동 거리가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동시에 바닥에 닿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되냐? 자연낙하하는 물체 같은 경우는 그냥 아래로 쭉 떨어지니까 직선 운동을 한다. 그죠? 그렇지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경우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운동 궤적을 본다면 위에 그림처럼 포물선의 궤도를 그리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의 속력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이 수평 방향의 속력이 달라진다면 아까 V로 던진 걸 2V로 던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낙하하는 시간은 같기 때문에 2V 곱하기 시간 t가 된다면 실제로 수평 방향으로 도달하는 거리, 수평 방향의 도달 거리가 달라진다. 그래서 낙하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을 해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밑에 문제를 봅시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과 지금 연직 방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평 방향은 힘이 없다 했어. 힘이 없기 때문에 얘는 힘 이렇게 한글로 쓰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영어 기호로 써봅시다. F는 0이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가 0이다. 그죠? 따라서 등속 운동을 해야 돼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아니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연직 방향의 경우에는 이 F는 무엇이냐? 중력입니다. 중력. 자, 따라서 이 친구는 가속도가 얼마냐? 중력 가속도 G라는 값, 즉 9.8m/s 제곱이라는 일정한 값에 의해서 가속이 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은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라고 했으니까 이 자유낙하 운동은 언제 일어나느냐? 연직 방향에서 일어난다. 그치? 그 다음 연직 방향에 있는 설명을 봅시다. 등속 운동을 한다. 붉은색으로 할까요? 등속 운동을 한다. 이거는 뭐냐? 등속 운동은 아까 여기서 등속 운동한다 했으니까 이 친구는 수평 방향이 된다. 그죠? 그래서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이렇게 변화돼서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답은 X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지표면 근처에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크기가 일정하고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모든 물체가 크기가 일정하고 방향은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크기가 일정하고 크기가 일정하다는 건 물체마다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동 중에 중력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방향은 중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겠죠. 아래쪽으로 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 방향과 수평 방향과 자연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을 했었고 자, 그 다음 거를 좀 설명해 준다면 무엇이냐? 지구 주위의 원 운동과 중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 경우도 지구의 중력을 받아요. 그렇지만 왜 지표면에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되냐?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도가 빨라지면 아까 거리가 길어진다 했어요. 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물체를 여기서 던질 거예요. 자, 여기서 던지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속도를 더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여기서 또 더 빠르게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속도를 점점점 빠르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떨어지는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어떤 특정 값이 돼버리면 얘는 떨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원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과 같은 혹은 인공위성과 같은 친구들은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특정 속도를 가지면 특정 속도로 던져지면 이 친구는 지표면에 닿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전 앞에서도 계속했던 건데 중력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고 이때 수직하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얘는 연직 방향이라는 걸 쓴다라고 했고 연직 방향은 실에 추를 매달면 그 추는 항상 중력을 받기 때문에 중력이 가하는 방향, 즉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실과 추를 이은 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연직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수직 방향 안 하고 연직 방향을 쓰느냐? 지표면에 수직이다라고 할 때는 비탈면 산에 올라갔다. 그러면 산은 비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탈면일 때 수직으로 하면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수직이 아니고 연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 사고 실험, 생각을 통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까닭을 밝혔는데 그 까닭이 어느 거냐? 선생님이 여기 그림으로 그렸던 요 내용이 요 해당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표면에서 자유낙하 운동뿐만 아니라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원운동 모두 중력에 의한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이다, 그죠? 수평으로 던지는 속도를 크게 하면 멀어지고 이 멀어지는 게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 원운동을 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달과 인공위성 같은 친구들도 지구의 특정 방향으로 운동 속도를 가지게 되면 이 친구는 지구 표면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인공위성은 어떻게 되냐?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등속 원운동, 등속이라는 건 등속력이에요. 등속력. 왜?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등속력 원운동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엇이냐? 속력은 일정하고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지구 중심 방향이면 원의 각 점에서 지구 중심 방향은 모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등속력 원운동이 돼야 되지 등속도 원운동이 되면 안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방향이 어디냐? 지구 중심을 향하게 된다. 왜? 중력을 받기 때문이다. 맞죠? 그 다음 이 인공위성도 결국은 중력을 받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시험 치는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달에서 운동과 중력을 봅시다. 중력의 상위 개념이 만륜력이라 했어요. 만륜력은 질량을 갖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했고 이 힘은 굉장히 작습니다. 중력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1제곱에 근접한 값이에요. 그러면 10의 11제곱만큼이라면 0 밑에 소수점이 11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소수점이 그만큼 내려가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값이에요. 그렇지만 지구의 질량이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지 않고 지구에 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달이라는 친구도 보면 달도 질량이 있는 천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달 중심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에 가면 점프를 하게 되면 달에 다시 떨어질 수 있겠지. 근데 그 떨어지는 가속도 혹은 점프했을 때 우리가 받는 가속도는 지구보다 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달의 중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력의 크기는 지구의 6분의 1 수준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지구에서보다 물체가 중력이 6분의 1이면 중력 가속도도 6분의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는 가속도가 6분의 1로 줄어드니까 더 느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보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는 모두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는다. 그죠? 중력. 자, 그 다음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에 어떤 운동을 할까? 원운동이 아니고 이 친구는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요 앞에 문제들 하나만 봅시다. 여기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두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가 동일한 높이의 옥상에 올라가 있어요.
한 친구와 두 친구가 올라가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옥상에 올라갔고 요 높이가 h라고 합시다. 이때 h인 높이에서 한 명은 공을 a라고 합시다. a는 공을 자연낙하시키고 b는 그와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공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여기 바닥에 이 두 공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자연낙하 운동을 해서 바닥에서 두 공이 만났어요. 이때 공의 크기는 무시해야 되겠죠. 자, 공의 크기를 무시했다라고 한다면 공은 하나의 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는 무엇이냐? 이 속도를 EV로 다시 바꿨어요. 바꿔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느냐라는 걸 묻는 거야. 그러면 EV로 던지게 되면 실제로 이 친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맞죠? 이 거리가 일정해요.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거리, 건물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속력이 2배로 커지게 되면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2분의 1이 된다. 원래 처음에 이 V라는 속도로 던졌을 때 시간이 T가 걸렸다면 이 2V로 던지게 되면 이 친구는 이쪽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위치에 여기 와서 A와 B에서 떨어뜨린 공이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때까지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T가 되고 남은 시간도 바닥까지 2분의 T가 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시간 간격이 같아요. 그러면 이동거리비도 1대 3이 될 수 있으니까 이 h를 1대 3으로 나눈 값 중에 이 EV로 던졌을 때 높이는 이라고 묻는다면 EV로 던졌을 때 높이 h는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실제 h라는 높이에서 전체 4개 중에 3개에 해당하는 높이만큼이다. 그래서 4분의 3h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이 친구를 3V라는 속도로 던져봅시다. 그럼 3V는 실제로 이 친구보다 더 빠르니까 이렇게 와서 위에서 부딪히겠죠. 이 위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3분의 1, 3분의 2, t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1대 3대 5가 될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 3V로 던지면 h는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h는 실제 높이 h에서 총 9 중에 8이 남아있다 맞죠? 그래서 9분의 8h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중력 단원은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